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강원도 평창이 삼수 도전 끝에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가운데 6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는 뉴욕 강원도민회와 평창향후회, 춘천향후 회원들이 모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한인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뉴욕 강원도민회를 비롯해 평창항우회와 춘천항우회 회원들은 6일 저녁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 모여 감격의 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올해 2월 달에 100만 명 서명운동하고 사인 게이트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뉴욕에서 약 2,000명, 그 다음에 LA에서 7,000명, 시애틀에서 1,000명, 아틀란타에서 1,500명, 볼턴에서 500명,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200명, 워싱턴 DC에서 500명 해가지고 그런 미 전역에 숨어서 저희들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축하 장소에 모인 한인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쁨을 만끽하며 함께 덕담을 나누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기쁨이 우리 강원도 평창에는 물론 제일 기쁘겠지만 우리 한국 또 나아가서 저희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여러 교포들의 색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즐거움을 앞으로 7년 동안 마음에 간직을 하시고 180여 명의 회원이 있는 뉴욕 강원도민회와 평창항우회는 100만일 서명운동 민간단체 협의회와 협력해 뉴욕 지역에서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협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올림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지 온라인 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루 한 번 클릭하기 운동을 홍보해 평창의 투표력에 1위를 차지한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세! 평창 만세! 다 같이 함께 한번 들려주세요!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국가요, 이른바 K-팝이 동남아와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6일 센트럴파크에서는 150여 명의 타민족 K-팝 팬들이 모여 한국 가수들의 뉴욕 공연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초 프랑스 파리에서 확인된 것처럼 유럽에서 한국 가요, 이른바 K-팝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곳 뉴욕 뉴저지에서도 K-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한국의 매니지먼트사인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뉴욕 현지 팬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팬들을 대상으로 단체 공연을 준비해왔습니다. 6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는 150여 명의 K-팝 팬들이 한국어로 된 피켓을 들고 한국 가요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뉴욕 공연 촉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Today's flash mob is for SM Town. We saw that they were in Paris and they had a flash mob there and everything, so we're just hoping today to get SM Town to come to New York. And K-pop in New York is growing every day. People from all over the East Coast find out about K-pop through sites like Facebook, YouTube, All K-pop, and then we watch a lot of shows, so it's growing ever so much and it's becoming a huge ordeal now. K-팝 열풍이 단순히 한국 가요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언어, 음식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전문가들은 K-팝 열풍이 몰고 올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Korean pop music has always been just a fresh, new song. It's always been a fresh song, a new language, a new beat. Everything's addicting. Something that brought anybody together. I mean, most of us don't know the language. Most of us don't know Korean. However, it's so powerful. 한류가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문화예술 개발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6일 새로운 임원진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등 뉴욕협의회 15기가 지난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6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임원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뉴욕협의회는 김기철 회장을 주축으로
운영분과위원회와 통일정책, 교육, 경제, 문화, 예술 등 총 12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15기 뉴욕 평통협의회는 정말 동포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인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분과위원회별로 정말 그 사안에 맞는 그런 활동, 바로 동포들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그런 평통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난 6월 7일 민주평통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15개 뉴욕평통 회장으로 김길철 전 뉴욕 한인 회장을 추천 건의해 최종 재가를 받았습니다. 김길철 회장은 제28대 뉴욕 한인 회장을 역임했고 그 외에도 브루클린 한인회 창립 멤버와 뉴욕 한인 청년회의소 회장, 뉴욕 미라송년회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봉사활동에 앞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저지 레오니아 시장 선거에 출마한 최용식 시의원이 러닝메이트들과 함께 지난 연휴 기간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최용식 레오니아 시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선거운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 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최용식 시의원이 지난 주말 독립기념일 연휴를 이용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베큐 파티를 여는 등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용식 후보는 현재 뉴저지 레오니아 시의원으로 5년간 재직 중이며 존 스탠더, 라이언 맥스웰 등 젊은 2명의 시의원 후보가 함께 런닝메이트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뛰는 팀메이트, 캔디데이트 두 분, 우리 타운에서 아주 유명한 미스터 존 스탠더는 아주 우리 타운에서 아주 가장 훌륭한 봉사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캔디데이트는 또 우리 새로운 젊은 세대, 이렇게 새로운 그 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타운에 이제 뉴 디렉션을 새로 그 반석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팀이 돼서 금년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최용식 후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새로운 경제 극복 방안을 찾고 침체된 주민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을 통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잦은 만남의 기회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라며 시장 출마에 대한 힘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다른 민족과 또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여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모니를 이루어야만이 각 타운, 저희 타운뿐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발전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최 후보는 시예산 감축으로 인한 인원 삭감 등의 문제는 부당하다며 힘들 때는 다 같이 힘들어야지 단지 몇 명의 인원만 피해보게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패기와 노련한 경험, 다년간의 지역사회 봉사 경력 등을 두루 갖춘 런닝메이트들과 팀을 만들어 조화와 단결의 기반으로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미국 정부가 카르텔, 담합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 규모가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벌금 상위 10개사 중 한국 기업이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순종 카르텔 조사국장은 6일 뉴저지주 포틀리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주최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국제 카르텔 예방 설명회에서 미국 경쟁당국이 카르텔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DRAM 반도체, 항공화물 운임, LCD 가격, 컴퓨터용 브라운관 가격 등의 카르텔 제재를 받았고 12명의 임직원이 금고형을 받았으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임직원들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인 대부분이 학생들의 수업 일수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재정난에 처한 학교들은 지금도 수업 일수를 줄여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6일 보도했습니다.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은 지난 9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재정 보조금이 줄어들자 미 전역에서 수천 개의 각급 학교들이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주 4일 수업만 하는 방식으로 수업 일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밀워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절반에 달하는 학교들도 여름학교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연간 180일로 정해져 있는 수업 일수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플로리다 등 일부 휴양지의 주택들을 대거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사이에 이루어진 플로리다 주택 거래의 31%는 외국인들이 매입한 것으로 지난 2007년 외국인 매입 비율이 10%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미국 주택시장에서 큰 손으로 대두되는 배경에는 주택 경기 침체로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절정기인 지난 2006년에 비해 30% 정도 폭락한 상태인데다 달러화 약세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 트룰리아.com에 따르면 미국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은 캐나다가 23%로 가장 많고 중국이 9%로 뒤를 이었다고 USA 투데이가 전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상황이 예상외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분석 업체인 ADP 고용주 서비스와 매크로 이코노믹 어드바이저가 7일 발표한 민간 고용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민간 부문의 고용 근로자 수는 15만 7천 명 늘어났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 9만 5천 명보다 많은 것입니다. 부문별로는 서비스 부문에서 13만 명이 늘어났고 제조와 건설을 포함한 상품 생산 부문은 2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ADP는 보고서에서 6월의 수치는 지난 봄 부진했던 경기 회복세가 여름을 맞아 새로운 동력을 찾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SNBC는 6일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탑뉴스로 다루면서 평양이 아니고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곳은 평창이며 평양이 아니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평창과 평양의 영문 표기가 언뜻 보기에 비슷하고 발음도 유사한 점 때문에 마치 북한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앞서 USA 투데이와 AP통신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평창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과거 평창이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6일 백악관에 추천된 종신직 연방판사 후보 가운데 한인 존 리 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 딕 더비는 리 씨를 포함한 4명의 법조인을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판사 후보로 백악관에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리노이 북부지원에는 3명의 판사석이 공석으로 남아있으며 또 다른 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 마크 커크는 더빈 의원과 별도로 전날 1명의 후보를 백악관에 추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 상원의원이 추천한 5명 가운데 3명을 지명해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거친 뒤 종신직 연방판사로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최근 이민 신청서들의 기각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귀화국이 7일 공개한 이민 신청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등 주요 이민 신청서들 가운데 부적합 판결을 받은 서류는 36,077건으로 지난 1년 동안 가장 낮은 기각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3,893건에 비해 18% 감소한 것입니다. 2011 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 5월 말까지 기각된 이민 신청서 누계 역시 30만 4,395건을 기록해 2010년 같은 기간보다 22%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정부들이 재정난 타개를 위해 빈곤층 의료 지원 서비스인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의사와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대폭 삭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주정부들의 메디케이드 비용 삭감은 의사와 병원들로 하여금 메디케이드 탈퇴를 초래해 빈곤층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가 더 힘든 상황이 조성되고 건강보험 회사들로 하여금 보험료를 인상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15개 이상의 주정부들이 지난 4월부터 또는 7월부터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의사와 병원들에 지급하는 비용을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오리건, 사우스다코타,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뉴햄프셔, 사우스다코타, 노스캐롤라이나주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눈과 추위의 고장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원이 대회 개최를 위한 최적의 기상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스키 점프와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등 설상 종목의 경기가 열리는 대관령은 최근 30년 동안 대회가 개최되는 2월의 평균 기온이 스키를 타는데 가장 적합한 기온인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사이인 영하 5.5도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습니다. 스키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소는 기온과 풍속 등이 있는데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사이대의 설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관령은 눈의 고장답게 2월 평균 25일을 눈으로 덮여 있으며 쌓여있는 눈의 평균 깊이도 41.6cm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원장님께서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근육이 심하게 뭉치게 되면 딱딱한 근육 결절이 생기거나 또 띠처럼 근육이 뭉치기도 합니다. 의사가 만져보면 동글동글하게 만져지거나 띠처럼 근육 뭉친 것이 길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또 이 트리거 포인트 그 자체도 아프지만 또 그 뭉친 부위에서 다른 신체 부위로 통증이 번져나가서 광범한 부위가 아프게 됩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가장 많이 오는 근육은 트라페지우스라는 근육입니다. 목이 아플 때 어깨까지 아픈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 이외에 수프라스피나투스라는 근육, 또 SCM이라는 근육, 롬보이드 등이 상체에서 많이 오는 근육들입니다. 또 허리에서는 글루테우스 미디우스, 미니무스, 멀티비두스 같이 그런 근육에서 많이 옵니다. 그 위에 상층부 목의 근육이 뭉치면 뒷머리가 아파지고 또 앞가슴의 근육이 뭉치면 심장마비와 흡사한 통증이 옵니다. 또 아주 심한 트리거 포인트는 크기도 클 뿐 아니라 딱딱하기가 돌처럼 심하게 뭉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면허교육의 명문 버겐학교에서 부동산과 보험 과정을 모집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반은 7월 11일 개강이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2시간 동안 한 달 강의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건강보험, 주택자동차보험반도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문의는 201-313-9800으로 하시면 됩니다. 메라틴 국립도서관 뒤편 브라이언팍에서 7일부터 8월 11일까지 무료 브로드웨이 뮤지컬 축제 브로드웨이 인 브라이언파크가 열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브로드웨이와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인기 뮤지컬 4편에서 5편의 하이라이트를 공연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무료 영화 축제도 열립니다. 예사모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서양화, 동양화, 민화, 조각, 초상화 등 다양한 클래스를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또한 뉴스를 위한 썸머 아트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947-5617 사라미술학원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윤동주 문학사상 선양회 뉴저지 지부가 오는 7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2011년 윤동주 문학제를 개최합니다. 윤동주 문학사상 선양회는 30개 해외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만 뉴저지, 뉴욕, LA, 유타, 아틀랜타 등 6개 지부가 있습니다. 윤동주 문학상은 윤동주 씨의 근본 정신인 민족사랑, 자유, 인간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권위 있는 문학상입니다. 지난 6일 미국 암협회 아시안 지부가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시안 암 환자를 위해 무료 헤어컷과 가발 손질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30년 미용 경력의 크리스티나 최 전문 미용사의 도움으로 10명의 아시안 암 환자들에게 무료로 이발해드리고 가발을 가지고 오신 분께는 가발을 손질해드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암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치료 과정 중 머리카락이 변형돼 일반 미용실에 가기를 꺼려했던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는 11번째 세미나로 엘레나 님 교수의 저서를 소개하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80년대까지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미주, 유럽 그리고 호주 등지의 입양아들에 대한 역사적 구찰과 그들의 정체성 및 한국으로 귀향한 이들의 사회문화, 정치적 적응 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합니다. 또한 방문 교수인 노기리 박사가 뉴욕 거주 한인 노인들의 문화 적응과 자아 통합감에 관한 조사 연구,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 조사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뜨거운 지구, 역사를 뒤흔들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에서 2도 변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위험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요? 상승한 지구 평균 기온이 인류를 흔들어 놨던 10에서 15세기 중세 세계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온난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브라이언 페이거는 이 책에서 1000년 전 대온난화에 인간 사회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며 기후의 힘은 우리의 삶을 붕괴시킬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시사 칼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엔타이트러스트로 독점금지법 또는 반독점법이라고 해야 쉽게 들리고 한국에서는 독일식으로 카르텔 규제라고 부릅니다만 어쨌든 그 국제 통상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설명회가 어제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뉴욕의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어제 그 세미나에는 뉴욕에 진출해 있는 삼성, SK, LG, 한진, 두산, 현대 등 50여 개 대기업 임직원들과 또 담당 관계 그 법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사말에서 뉴욕 총영사관의 송재경관은 이런 행사가 뉴욕에 열린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매우 늦었지만 늦은 대로 의미는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방 세미나를 진작에 했던들 그간 한국 대기업들이 이 법령 위반에 걸려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과 임직원들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밝혀진 부분만 하더라도 지난 2005년 이후 미국 법정에 제재를 받은 한국 기업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랬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걸렸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명돼서 수억 달러씩 벌금을 물고 임원들이 7, 8개월 내지 1년이 넘는 징역형을 살았거나 현재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한국 기업이나 또는 미국에서 제조업 또는 도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동포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경고 비슷한 신호를 기회 닿는 대로 주었지만은 독점금지법 위반 사례는 연례 행사처럼 일어났습니다.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죠. 지난 75년 뉴욕의 한인 가발조합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돼서 막대한 벌금을 물고 단체마저도 해체됐던 그 시행착오가 생각나서 이럴 때 정부 차원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오리엔테이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논지를 폈습니다마는 마이 동풍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예방 세미나가 열린 것입니다. 미 법무부 담당 변호사도 연사로 초청된 어제 설명회에서 강조된 전형적인 법 위반 사례는 세계 시장을 과점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가격을 고정시키거나 물량 조절, 시장 분할 등 담합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쟁사 임직원과는 만나지 말라는 충고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경쟁사는 협조자가 아니라 경쟁자이며 나아가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신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셔먼 액트로부터 비롯된 이 독점금지법의 위력에 대해 좀 인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국내외 시장에서 이 독점이나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이 법이 최근에는 다국적 외국 기업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미국 정부가 그 국제적인 담합, 즉 칼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칼을 빼어든 형국입니다. 지난 2006년 테러 방지법 페이트리어트 액트를 개정하면서 가격 담합과 같은 독점 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감청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보통 그 일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생각한 행동이 수사기관의 감청에 걸려 테러 범죄로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그 기업하시는 분들 불법적 독점 행위에 대한 전 세계의 흐름을 인식하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